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용길입니다. 저희는 사실 제슨을 찾아서 상품화를 하거나 또는 연구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 고객이 요청에 의해서 접근하고 또 연구하고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희 회사가 제슨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 잠깐 소개를 하면서, 저희 회사는 현재 1997년에 설립해서 25년 이상 이 업력을 가지고 있고요. 주로 IP 카메라를 중심으로 해서 IP CCTV 시스템을 개발하는 회사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로 모듈, 그다음에 카메라를 중심으로 주로 상품이 되고요. 이 카메라에서 만들어진 영상을 저장하거나 또 저장해서 검색하고 시스템을 구성하고 CMS 시스템을 또 공급하고 등등. 이 주로 IP CCTV 분야에 집중해서 업무를 하고 있었고요. 또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저희 고객 중에 미국 고객 중에 한 곳에서 NVR을 AI가 적용이 되는 NVR을 개발하고 싶다고 해서 처음 이 제슨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경험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분야에서 많은 경험이 있고요. 특히 카메라의 화질 또는 전송 그리고 관련된 압축과 그 복원에 관련된 또 저장에 관련된 마지막으로 검색에 관련된 경험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회사들하고 협력도 많이 했고요. 오래되다 보니까 기본 산업계 표준 프로토콜로는 여기 원비프와 TTA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그런 IPTV 카메라 표준 프로토콜 스택을 전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프로토콜이나 여러 회사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방금 말씀드린 기술 중에서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여기 미들웨어라고 하는 영상의 압축과 전송과 저장과 플레이백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제슨 관련해서는 실제적으로 소프트웨어적인 일보다 이 제슨을 사용하고 있는 여기 앞쪽에 발표하신 분들이 대부분 소프트웨어 관련된 내용들이 많은데, 저희의 경험을 살려가지고 그런 회사들한테 하드웨어나 기구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부분으로 제슨을 현재는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슨을 활용한 AI 카메라를 개발을 하고도 있는데요. 그거는 저희 전체 시스템의 일부고요. 제슨 관련해서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ODM으로 하드웨어와 기구, 소프트웨어만을 주로 하고 있는 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해 봤던 제품의 형태 또는 부품들 소싱하는 것들 등을 여기에 사진으로 표기를 했는데, 요거는 NX나 나노가 들어갈 수 있는 캐리어 보드입니다. 거의 캐리어 보드 크기가 모듈 크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카메라 안에 들어가려면 캐리어 보드 사이즈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작게 만들었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미피 인터페이스, 아까 MDS 테크놀로지에서 앞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을 텐데, 미피 라인은 4레인으로 3개까지, 그 다음에 2레인으로 6개까지 지원될 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 디벨로퍼 보드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점퍼로 나와 있다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B2B 커넥터를 빼서 나중에 저희 데모 사이트를 보실 수 있는데 카메라를 3개까지 4레인으로 3개까지 직접 붙일 수 있습니다. 4레인으로 3개까지 붙인다는 뜻은 4K 해상도까지 3개까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레인으로는 2메가 1080p까지만 거의 가능합니다. 여기서 레인 얘기하는 거는 미피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스는 미피 인터페이스로 비디오 인터페이스를 되도록 하거나 USB를 통해서 UVC로 인터페이스를 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이더넷을 통해서 산업용 카메라 인터페이스 하거나 하는데 그중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부분은 미피 인터페이스입니다. 저희가 방금 앞쪽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주로 그 카메라를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개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제슨을 개발할 때도 카메라 관련된 부분을 많이 했고요. 카메라에서는 BP 인터페이스로 할 수 있는 레이어 센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그 앞쪽 세션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소니나 앱티나 이 센서들을 인터페이스하는 것들을 주로 했고요. 거기에 소프트웨어 드라이버까지도 저희가 직접 진행을 했습니다. 카메라 부분은 그렇게 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페리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디벨로퍼 보드를 구매해서 아마 사용해 보시면 부족한 페리들이 많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단순한 거지만 달려있지 않은 오디오도 있고요. 또 파워 부분도 오토 스타트업이 안 됐다든지 나노에서는 캔이 없다든지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요게 좀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빠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저희가 그 카메라를 하다 보면 여기에 이제 기본 표준으로 되고 있는 팬들이 있는데 개발한 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쿨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생각보다 그 열악한 그 온도 환경에서 동작해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스는 다들 경험을 보셨겠지만 어마어마한 열이 납니다, 진짜. 컨트롤하기 진짜 힘든 열이 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전에 경험했던 IP 카메라가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 부분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요거는 박스 여기에 다 사진에 넣지는 못했는데 요거는 팬이 없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나노까지만 가능하고요. 요거는 팬이 들어 있습니다. 내부 팬이 기존에 이쪽 요런 표준 팬들을 내부에 달아가지고 내부에 달아놨고요. 요거는 SSD가 내장된 미니 타입 MVR이고요. 요거는 사진은 작게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완유짜리 큰 4개 하드가 들어있는 SATA가 있는 MVR. 크기로는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가장 작고 이거보다 작은 아까 요 보드가 카메라 안에 들어가는 요거가 방금 전에 브릿지에 들어가는 그런 보드가 되겠습니다. 카메라 쪽으로는 저희가 IMX3제 소니 센서를 한번 붙여봤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요거랑 관련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해봤습니다. 하나짜리도 개발해봤고요.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피 4레인 3개를 달아가지고 2메가이긴 하지만 WDR까지 지원될 수 있는 그런 그 밴드위스를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IMX 566이라고 해서 글로브 셔터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카메라 센서들을 붙여본 것들을 여기에 표현해 놨고요. 방금 여기에는 이 사진에는 없는데 줌 모듈에 YUV도 미피로 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PTZ 카메라도 역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카메라에 요거는 제 손
크기를 보시면은 이 보드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마 대충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앞쪽에 OEM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공급하고 있는 카메라 OEM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공 못하는 부분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렌즈입니다. 렌즈가 줌 렌즈나 아이리스 렌즈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없어요. 다들 픽스드 렌즈만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필드 환경에서는, 특히 CCTV 환경에서는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렌즈들을 지원해 줘야 되는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럴 때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캐리어 보드와 카메라를 사용하시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아까 카메라 3개를 동시에 연결해서 제슨에 연결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앞쪽에 설명하실 때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4레인으로는 나노하고 자비아 NX가 3개까지, 4레인으로 3개까지 되고요. 올인 NX는 4레인으로 2개까지만 됩니다. 실제 케이스까지 만들어 놓은 상품을 여기에서 표현한 거고요. 여기에 이렇게 뷰렛 타입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IMX 327과 566을 가지고 만든 게 있고요. 여기 요 PTG를 보여드렸는데, 이 PTG는 이 내부에 소니 줌 모듈 블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베이어 센서고요. 이건 YV 센서입니다. 그리고 하우징 카메라로 이런 IR 글로벌 셔터로 IR ITS에서 쓰는 카메라도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완제품에 대한 설명이고요. OEM, ODM 캐리어 보드로 이제 저희가 고객이 원하는 보드만 개발을 한다든지, 보드만 지원을 해준다든지, 보드와 케이스를 같이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장표로 만든 거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드웨어에서 지금 디벨로퍼 보드에서 제공되지 않는 것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 본 겁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요청했던 리스트업을 한번 해봤고요. 일단은 USB 3.0 이상의 허브를 7포트 이상을 원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4포트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SATA를 4포트나 8포트까지 하는 거를 USB나 아니면 PCI 버스를 통해서 지원해달라는 회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로스의 캔오픈이나 소켓 캔을 지원할 수 있는 캔 인터페이스를 4포트 이상 지원해달라는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이거는 이제 마이콤을 USB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4포트까지 지원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넷 포트도 기가로 빌트인이 하나 돼 있는데 추가로 하나 더 달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버스 또는 USB 3.0을 통해서 이더넷을 멀티포트로 지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오토모티브 이더넷을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 제슨에는 MDIO 맞죠? MDIO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더넷이 바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토모티브 이더넷을 지원하기 위해서 파일을 통해서 MDIO를 빼고 다시 MDIO에서 오토모티브 이더넷 인터페이스를 통하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오토모티브 이더넷도 지원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기 멀티 채널 ADC라고 되어 있는데요. ADC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로보틱스나 아니면은 여러 센서들이나 아날로그 센서들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장치인데, 보통
로우 스피드 100Hz나 200Hz 정도의 그런 ADC는 아이스캐시로 그냥 붙이면 큰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고요. 근데 사운드 이상의 그 ADC를 그것도 다채널로 하려면 그러면 SPI 버스로 인터페이스를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제슨으로 SPI 버스를 액세스해 보면 앞뒤 그 포스트 프로세싱하고 프리 프로세싱하고 포스트 프로세싱 때문에 전송 속도가 싱글 샷으로 계속하게 되면은 도저히 그 10km 이상의 어떤 ADC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중간에 FPGA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버스트로 그 8채널에 15km 이상 8채널의 ADC를 지원하는 거를 SPI 버스 한 채널로 해서 제슨과 연동하는 이런 개발을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코덱도 붙여봤습니다. ISQS로. 근데 오디오 코덱은 제슨 아마 포럼에 들어가서 보시면 오디오 코덱 관련된 내용이 엄청나게 트러블 슈팅이 많아요. 하드웨어 인터페이스는 간단한데 소프트웨어 피팅이 아주 어렵더라고요. 오디오 코덱도 잘 안 맞아요. 어쨌든 오디오 코덱은 2종 이상의 그 오디오 코덱을 붙여본 경험이 있고요. GMSL2 아까 그 지게차 같은 거에 카메라 붙일 때 제스는 한 곳에 있고 카메라를 붙이고 싶은 위치가 생각보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GMSL을 통해서 미피 인터페이스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MSL2 미피 인터페이스 익스텐더 카메라 그 경험이 있고요. 또 IMU도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게 아두이노에 붙였던 예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해가지고 IMU를 붙여서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기타 UART를 통한 RS232, 485, 422, 그 다음에 스텝 모터 컨트롤 GPIO로 한다든지 마이크로 SD가 제슨 나노하고 제슨 자비아 NX까지는 마이크로 SD 인터페이스가 있었어요. 내부에 모듈에는 있는데 디벨로퍼 보드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부의 디벨로퍼 보드로 빼는 것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토 파워 온 부트라고 하는 거는 디벨로퍼 보드는 뭐 사용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워 꽂으면은 일단은 스타트를 안 해요. 스위치를 눌러줘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아까 파워 시퀀스 설명 잘 해주셨는데 그런 파워 시퀀스를 잘 맞춰서 오토 파워 온이 되게 한다든지 또 모드 버스 프로토콜을 가지고 여러 그 외부 인터페이스 장치들 이런 것들을 PLC에 연동된 장치들 인터페이스도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커스터머들이 어떠한 형태의 보드를 개발해 달라고 하거나 또 어떠한 형태의 폼 벡터를 요구하거나 IP67이나 IP66에 관련된 그런 방수 또는 방열 이게 또 온도 특성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40도에서 동작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제스는 마이너스 40도에서 안 돌아요. 그럼 이제 히팅을 해서 돌리고 그런 시스템을 하거나 이런 요구들을 저희가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쪽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의 그 일부인데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앞쪽에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